자, 28-2차. 자, 빅데이터. 이 복잡하고 다양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 자체는 물론 이 데이터 세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수치 데이터 중에 이제 기존에 정형화된 정보뿐만 아니고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로고, 기록 등 여러 형태의 비정형 정보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이제 최근 모바일 기기랑 이제 SNS 이용 보편화, 이 사물 인터넷 확산 등으로 이제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저장 매체의 가격 하락 등으로 데이터 관리 비용이 감소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데이터 처리 분석 기술도 발전하면서 빅데이터 활용 여건은 계속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관련 기술은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데이터 처리 기술과 데이터를 분석, 시각화하는 데이터 분석 기술로 구성되는, 이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달은 저가의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여러 대 연결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함으로써 기존의 고비용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대체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은 기존 데이터 분석에서는 불가능했던 비선형적 상관관계 규명, 감성 분석 등 비정형화된 분석도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여기서 감성 분석은 텍스트 채굴 기술의 하나로 텍스트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제 태도, 의견, 성향 등 주관적인 속성을 지닌 데이터 추출, 분석 기법입니다. 이처럼 이제 빅데이터는 대량, 초고속, 고다양성, 고가변성의 특성을 지니며 고정확성을 확보하는 정보 자산입니다. 연관 검색어는 로버트 바이저가 있습니다. 자, 빅맥 지수. 빅맥.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각국 통화의 구매력 정도 또는 환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물일가의 법칙을 햄버거 가격에 적용한 것으로 영국에서 발행되는 주간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1986년 이래 매년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맥도날드의 빅맥 가격을 비교 분석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의 빅맥은 전 세계 120개국에서 동일한 제어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 빅맥 지수를 이용해서 일물일가의 법칙 또는 절대적 구매력 평가를 간단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일물일가의 법칙이 완전하게 성립한다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빅맥의 미 달러와 가격이 동일해야 하며 실제 환율로 가는 다른 구매력 평가 환율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기준 시점에서 우리나라 이제 빅맥 햄버거 가격이 4,300원인데 미국에서는 4.79달러라 하면 구매력 평가 이론의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897.7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실제 환율이 1143원이면 빅맥 지수로 볼 때 원화는 약 22%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구매력 평가의 환율과 일물일가의 법칙이 연관 검색으로 있습니다. 자, 시읒, 사이버 리스크. 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기업 경영 활동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상호 연결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자상거래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하는 사고로 인해서 기업이 부담하게 될 유무형의 비용이 증가하는 위험을 사이버 리스크랍니다. 이 자금 분실, 컴퓨터 시스템 손상, 악성 코드 감염, 네트워크 폐쇄에 따른 조업 중단, 고객 정보 및 디지털 자산의 분실, 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및 피해자 보상 등이 있고, 무형의 비용으로는 고객 이탈, 기업 신뢰도 하락, 브랜드 이미지 손상, 핵심 기술 유출에 따른 경쟁 우위 훼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전 대응과 지속적 경계 및 신속한 복구 능력 확보가 제시되고 있고요. 한편 디지털 정보량의 증대와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기업의 증가세를 감안할 때 향후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노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사전 담보제. 지급 결제 시스템의 참가자로 하여금 시스템 전체에 대한 순채무를 결제하기 위해서 충분한 담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해서 결제 불이행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결제 불이행 기간에 담보를 처분해서 결제 종료를 보장하는 방법을 지금 사전 담보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참가 기간 간 결제 차액만을 지정 시점에 결제하는 연차액 결제 시스템에서 일부 기간에
결제 불이행이 연쇄적인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 기법의 하나입니다. 예치담보로는 중앙은행, 예치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증권이 주로 이용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각 참가기관이 자신의 순재무 한도 전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예치한다면 차익결제 시스템은 결제 불이행 기간의 수에 관계없이 나머지 참가기관에 어떠한 손실도 주지 않고 결제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익결제 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은 국채, 정보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차익결제 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금세원은 결제 리스크, 차익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쇄적인 결제 불이행을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 기법이라고만 또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28차 마지막입니다. 사전적 정책 방향 지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향후에 이제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명시적으로 시그널을 전달하는 것으로 세운 정책 아니고요.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정책 금리의 추가 인하가 어렵고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그 방식을 다양화하고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비전통적 통화 정책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상당 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사전적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경우 당기 시장 금리의 미래 기대 경로를 낮추고 정책 금리 경로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기간 프리미엄도 축소되면서 장기 급여의 하락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앙은행이 당면한 정책 목표 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서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전달할 수도 있고요. 이 사전적 정책 방향 제시는 미래에 대한 예고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기요합니다. 이 경제금융 여건이 예상과 다르게 변화해서 중앙은행이 당초 공표한 정책 방향을 변경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확대되고 중앙은행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전적 정책 방향의 제시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오히려 정책 운영 방식의 명확성을 제약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어 검색어는 양적 완화 정책, 제로금리 정책, 통화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상 오늘 28차 280개 이렇게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